자, 이번 시간은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는 세포죠. 세포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바깥쪽에 세포막이 있죠. 세포막은 세포 안팎으로의 물질 출입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식물세포의 경우에는 세포막 바깥에 세포벽이 있습니다. 자, 이 세포벽은 세포의 형태를 유지해 줍니다. 식물세포에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식물세포에만 있는 것, 이쪽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세포막 안에 있는 것들은 있는 세포 소기관들은 자, 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핵이 있죠.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을 하는 라이보솜, 라이보솜은 리보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물질 통로, 라이보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과 같은 물질을 이동시키는 소포체가 있고, 이거를 받아서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골지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포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은 마이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는 미토콘드리아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자, 이상의 내용들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 다 같이 있는 것이고, 식물세포에만 있는 것, 액포가 있죠. 액포. 액포는 물이나 노폐물 등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가 있죠. 엽록체. 자, 이상 액포, 엽록체, 세포벽은 식물세포에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 여기서 세포막 안에 있는 세포소기관 중에 이것들과 그 다음에 여기 식물세포에 있는 액포, 엽록체, 얘네들은 전부 세포막 안에 세포질에 분포한다. 세포질에 분포합니다. 자, 이것이 세포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들의 명칭과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출입. 세포막은 물질의 특성에 따라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고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지 않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합니다. 선택적 투과성. 그리고 세포막은 물질을 어떤 방식으로 이동시키냐면 확산이란 물질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면 물속에다가 잉크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잉크가 퍼져나가죠. 그것이 확산입니다. 자, 이러한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과 그 다음에 인지질 이중층에 박혀있는 단백질이 있는데, 인지질 이중층은 산소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기체 분자를 확산을 통해 이동시키고, 단백질은 나트륨 이온과 같은 전하를 띤 물질을 이용하여 통과를 시킵니다. 통과. 그 다음에 포도당과 같은 고분자 물질은 운반을 합니다. 단백질이 운반합니다. 그래서 통로 단백질, 운반 단백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 삼투가 있죠. 삼투. 자, 우리가 김치를 담글 때 처음에 배추를 소금물에 담급니다. 그러면 배추가, 통통하던 배추가 쪼그라들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배추 속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투가 바로 그건데, 자, 삼투는 물입니다. 물이 세포막을 경계로 용액은 여기서 뭐 소금물이라든가, 자, 설탕물 같은 것들이 용액이죠. 용액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세포막을 경계로 용액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삼투입니다. 삼투. 자, 그림을 보면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세포막은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인지질, 이중층, 인과 지질, 머리 모양은 인산, 그 다음에 꼬리 모양은 지방 혹은 지질입니다. 그래서 이 이중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지질 이중층에 이렇게 단백질이 박혀 있는 구조인데,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들은 산소와 같은 기체 분자. 자, 이쪽이 산소가 많고 이쪽이 산소가 적죠.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그럼 여기가 세포 밖이고 여기 세포 안이잖아요. 세포 밖쪽이 농도가 높고 세포 안쪽이 농도가 낮으니까 확산을 통해서 이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과 같은 전하를 띤 물질, 이것은 단백질을 통해서 통과, 그래서 통로 단백질 역시 세포 바깥쪽이 세포 안쪽보다 농도가 높죠. 그 다음에 포도당과 같이 분자량이 큰 것은 단백질이 운발을 하게 됩니다. 역시 세포 밖이 세포 안쪽보다 물질의 농도, 포도당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세포 밖에서 세포 안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이제 적혈구가 있습니다. 정상 적혈구를 증류수에 넣었을 때, 순수한 물만 있는 증류수에 넣었을 때, 그 다음에 진한 소금물에 넣었을 때, 자, 정상 적혈구는, 자, 적혈구와 같은 농도의 소금물에 넣었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때는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의 양이 같기 때문에 정상적인 모양을 합니다. 하지만 증류수에 넣으면 들어오는 물은 많은데 나가는 물은 적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팽창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적혈구를 진한 소금물에 넣으면 들어오는 물은 적은데 나가는 물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삼투에 의한 식물세포의 모양 보나. 자, 양파세포를 진한 소금물에 넣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빠져나가면서 세포막이 세포벽으로부터 분리가 되어버렸죠. 자, 이와 같이 삼투란 물이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 물질의 농도가 아니라 용액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삼투이다. 자, 여기 넣어주죠. 삼투. 물이 세포막을 경계로 용액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 이것이 삼투입니다. 자, 이것에 따른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자, 문제 8번. 2024년 9월 전국 연합학력고사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어떤 식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는 각각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중 하나이다. 자, 여기서 A가 미토콘드리아죠. B가 핵이고 C가 엽록체입니다. 자, 이것을 알았다면 문제 푸는 것은 쉽죠. 따라서 기억. A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그렇지 않죠. C,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B, 핵에는 핵산이 있다. 맞죠? 핵에는 핵산, DNA와 RNA가 있죠. C는 미토콘드리아다? 아니죠. 엽록체이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죠. 1번 니은. 자, 또 하나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건 2023년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입니다. 자, 4번. 그림은 어떤 식물 세포를 설탕 수용액에 넣기 전과 넣은 후의 세포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설탕 수용액에 넣기 전에는 이렇게 됐었는데 설탕 수용액에 넣은 후는 어떻게 됐어요? 쪼그라들었네요. 세포질의 양이 쪼그라들어서 세포막이 세포벽으로부터 일정한 부분이 분리가 되었죠. 세포의 모습이 변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삼투현상이 일어난다? 맞죠? 세포막을 통한 물의 이동이 있죠. 세포의 부피가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죠. 정답 1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바이.